국민 밉상이 된 이준석. 대한민국 정치사에 있어 특정 정치인이 일시에 양진영의 적이 되는 일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준석이라는 이름은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 공통의 적이 되어버린 듯한 분위기입니다. 그를 향한 국민적 분노는 이제 국회 전자청원이라는 제도적 장치 위에서 60만 명이라는 숫자로 실체화되고 있습니다. 젓가락 발언 하나로 불이 붙은 이 사태는 단순한 말실수 논란이 아니라 누적된 혐오, 정치적 분열, 그리고 시대정신의 역행에 대한 복합적 심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5월 27일 전국에 생중계된 대선 TV 토론이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 아들의 과거 온라인 커뮤니티 발언을 언급하며 여성의 신체를 성적으로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의원 측은 검증을 위한 발언이었고 해당 표현은 원문보다 완화된 것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이미 수많은 국민의 눈과 귀를 통해 전달된 장면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즉각 성명서를 내고 공개된 TV 토론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묘사를 사용한 것은 언어적 성폭력이며 국회의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이후 국민동의청원에는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 청원이 올라왔고 3일 만에 30만 명을 돌파하더니 결국 마감 3일을 앞두고 60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탄핵 청원이 143만 명이라는 기록을 세운 이래 두 번째로 많은 숫자입니다. 단지 한 정치인의 발언에 대한 반감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큰 수치이며 이는 곧 국민 여론이 단순한 분노를 넘어 정치 전체에 대한 좌절, 그리고 새로운 정치 세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이 청원이 상징하는 것은 혐오에 기반한 정치를 멈추라는 국민의 외침입니다. 그리고 그 외침이 겨누는 첫 번째 인물이 이준석이라는 현실은 그가 보수 진영의 한때의 희망이었던 과거와 극명히 대비됩니다. 이준석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무너진 보수 진영의 청년의 얼굴로 등장했고 국민의힘 대표가 되었을 때는 정치권 안팎에서 세대교체라는 기대감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곧 갈등으로 변했고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충돌로 당에서 사실상 축출당한 뒤 개혁신당을 창당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준석은 진보 진영에겐 말할 것도 없이 불편한 존재가 되었고 보수 진영에겐 표를 갈라먹은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6.3 대선 결과는 그 결과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8%포인트 차이로 김문수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이 얻은 표가 바로 그 8%에 가까운 7.7%였습니다. 보수 지지층 일부는 아직도 이준석이 없었으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지 못했다며 그를 선거 패배의 원흉으로 규정합니다. 즉, 그의 존재 자체가 결과적으로 범보수 진영에 결정적 타격을 입혔다는 인식이 퍼져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에게 비호감도 1위라는 타이틀은 사실 자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준석은 이미 이재명을 누르고 전국민 비호감도 1위에 올라있는 상태였습니다. 그의 도발적인 발언과 강경한 태도, 그리고 갈등을 조장하는 언행은 그를 좋아하는 소수 팬덤을 제외한 다수 국민들에게는 불쾌한 존재로 인식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여기에 이번 발언 논란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제는 그가 뭘 하든 무엇을 말하든 정당성과 설득력을 갖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진보 진영도 그를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상징적 인물을 대선 토론이라는 공적 무대에서 가족 문제로 공격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그 과정에서 성폭력 연상 발언을 사용한 것은 여성 인권을 중심 가치로 삼는 진보 진영의 심기를 정면으로 건드린 것입니다. 기본소득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등은 물론 더불어민주당까지 나서서 이준석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보 진영 입장에선 이준석이란 존재는 구시대의 정치 혐오, 성차별적 언행, 검증이라는 이름의 무책임한 폭력을 모두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렇다고 보수 진영이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이준석은 보수의 배신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탈당하고 윤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비판하면서도 자신의 정당을 따로 세워 대선에 출마했습니다. 정치적 명분은 진짜 보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보수표를 분열시켜 이재명 대통령에게 어부지리를 안긴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얻은 7%의 지지율은 개혁 보수의 상징이 아니라 보수 분열의 상징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준석이 현재 처한 상황은 국민 밉상이라는 단어로 정리됩니다. 비호감도 1위, 지지 기반 상실, 진보 보수양 진영의 규탄, 제명 요구 국민청원 60만 명 돌파, 그리고 국회의원 징계안 발의까지. 이것이 바로 현재 이준석의 정치 현실입니다. 물론 국회의원 제명은 헌법상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그 문턱을 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명 여부가 아니라 그가 국민적 정치인으로서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운영하는 모두의 광장에도 이준석 제명을 촉구하는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이 플랫폼은 이재명 정부의 국민소통 통로로 일정 동의 수 이상이 모이면 국정의제로 채택되기도 합니다. 이준석 제명을 요구하는 글이 이곳에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그는 이제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적 분노의 상징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준석은 최근 그 표현을 다시 하라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은 단순히 실수를 반성하는 것만으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준석이 보여준 수많은 언행과 행동, 갈등 중심의 정치는 단지 하나의 발언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그간의 모든 정치적 행보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요구합니다. 지금의 이준석은 정치인으로서 상실의 아이콘입니다. 상실한 것은 국민의 신뢰이고 동료 정치인의 존중이며 유권자의 기대이며 정치적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상실은 국민이 만들었고 그 국민은 지금 60만 명이 넘는 숫자로 이준석에게 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준석은 지금 자신이 처음 정계에 들어서며 내세웠던 정의, 청렴, 합리, 세대교체라는 단어들의 무게를 다시 떠올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단어들이 자신에게 더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현실을 자각한다면 그는 지금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유일한 명예로운 퇴장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정치인이 실수로 논란에 휩싸였고 그중 일부는 진심 어린 반성과 행동으로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준석은 아직 그런 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가 정치를 계속하겠다면 이제부터는 말이 아니라 침묵과 성찰로 보여줘야 합니다. 아니면 그는 역사의 기록 속에서 국민 밉상으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